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전 17번, 18번 환자 추가 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 국장님으로부터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8명이 되었습니다. 17번 확진자는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 빌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11번 확진자 도시철도 영무원입니다. 의 아내로 11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3월 4일 유성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18번 확진자는 유성구 원내동 한아름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재학생으로 2월 20일부터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월 17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으며 2월 28일 대구 북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신천지 대구지파 교육생으로 통보되어 3월 4일 유성구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체 채취 후에 3월 5일 새벽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2명 모두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오전 중으로 충남대병원에 입원 조치 예정이며 확진자의 가족들 역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오늘 중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2명 모두 증상 발현 전에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증상 발현 전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파악하는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자가격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 첫 번째 확진자부터 시작을 해서 긴밀한 파악이라든지 이게 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건지. 예. 현재 우리 시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 그 수칙에 따라서 제대로 자가격리를 이행했는지 그에 대해서 이행을 그 수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자가격리 조치 중에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어제 16번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우리 시나 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군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구 방문 이력을 확인해서 그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체 기준에 의거해서 자가격리 조치 중에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자가격리 대상자로 좀 확진자의 접촉자로 해서 또 다른 의사 환자나 유증상자로 해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가 되면 자가격리 통보서를 본인한테 교부하고 그의 수칙을 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대1로 매칭해서 하루에 2회씩 유선으로 증상이 있는지 여부 또 소재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최종 접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접촉일부터 14일 동안 그렇게 능동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다음. 네, 저 KBS의 이정은 기자인데요.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 질문 드릴게요. 먼저 오늘 확진자도 그렇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이 대부분 자가격리 중에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분들이 조금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17번 또 18번 환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되어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예가 되겠는데요. 일단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방역 당국이라고 할까요? 시나 구에서 의 관리 대상 통제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잠복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확진 환자가 됐지만 이분들이 전혀 관리 대상 범위 영역 밖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활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런 확진이 접촉자가 됐든 유증상자가 됐든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자가격리 조치를 가능한 빨리 선행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 또 바로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또 그 후속 조치를 또 해나가는 게 일련의 과정일 텐데 지금 이 두 분 또 이 전 사례를 보면은 일단 자가격리자 안에서 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 통제 또 관리 대상 범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다행스럽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어제 대전 첫 완치자의 경우에 경증이라서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완치자들이 계속 나올까 어떨지 하고요. 또 충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에 물론 다른 지역 환자도 있지만 또 산소호흡기를 낄 정도로 중증 환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우리 시에 최초로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우리 시 1번 환자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4번 환자의 경우는 좀 다른 유형으로 격리 해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남대병원에 담당하시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했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어제 완치 판정으로 인해서 격리 해제된 첫 번째 환자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환자들로 해서 지금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첫 번째 환자가 나온 것이 2월 21일인데 이제 열흘이 지났고요. 해서 경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확진이 아니고 완치에 의한 격리 해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18번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검사 갈 때도 그렇고 검사 후에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PCR 검사에 의한 그 검사 수치도 거의 경계선 근처에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검사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는 점의 시기에 따라서 환자가 감염이 돼서 그것이 발현이 될 때 그것이 상승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시점인지 그 속도라든가 그 강도가 또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신천지 대구교회에 소속된 이제 교인과 교육생이 지금 2명이 네. 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시에 통보가 돼서 대구지에 소속 교인이든 교육생이든 자가격리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좀 더 있나요? 그 확인. 지난 15번 환자 경우가 그렇고요. 오늘 18번 환자가 이제 신천지 교회 교인으로 드러났고, 근데 두 사람 환자 모두 우리 신천지 교회 대전 지파에 소속하지 않고 대구 지파에 소속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거기 그쪽 대구 신천지 교회 또 예배에 참석해서 처음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를 파악했을 때 그런 시스템에 이제 등재가 되는데 그 시점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에서 너무 그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은 그 확진 환자가 나와서 접촉자 파악에 좀 애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 교회 명단을 확보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추측이 돼서 우리 시에 비록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천지 교인으로서 우리 대전에 수재하고 있는 신천지 집회가 아닌 현지 대구 지파 소속이면서도 우리한테 대전시 그 관할 뭐 보건소나 이런 데 통보되는 시점이 좀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 대상으로 이제 자가격리 조치하고 하는 그런 관리해 나가는 그 시점과 처음에 접촉자로 분류됐을 그 시기점하고는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좀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좀 관리의 어떤 사각으로 남는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TJB 조혜원입니다. 그럼 15번 환자의 경우에는 대구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명단에 제외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분은 어떻게 자가격리를 대구에서 통보를 한 건가요? 이분한테? 예, 처음에 이제 원래 접촉자들은 확진자의 접촉자는 그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상으로 등재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에 대해서 접촉자로 그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요. 이 18번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구교회를 방문했고 신천지 교인 교육생 신분이었는데 먼저 28일 16시에 2월 28일 16시에 대구 북구 보건소에서 본인한테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당신은 자가격리 대상이다. 그래서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본인한테만 통보가 됐고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아까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28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고요.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이후부터는 스스로 지금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족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자가격리 수칙에 의거해서 그걸 이행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요. 다만 이제 3월 2일 날 정식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접촉자로 해서 접촉자를 확인해 주는 그 시스템의 특이 사항으로 이 사람은 대구 신천지 교육생이라는 게 부기가 돼서 3월 2일부터 정식으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3월 4일 날 이제 먼저 검사 받도록 유도해서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스피입니다. 나한희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대구 신천지 교회 접촉자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따로 있다면은 그 명단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아까 전에 먼저 질문했던 그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대구 신천지 교회로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은 따로 없고요. 단 이제 대구 사태가 벌어지고 초기에 대구 201명의 명단을 해당 시도로 통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7명이 우리 시에 해당이 돼서 통보가 돼 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이 주소가 대구 사람이 대구로 잘못 오기 표기돼서 그 사람 한 명은 대구로 이관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6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구 소속 예배에 참여했던 교인으로 그렇게 판명이 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다 했고 확인했습니다. 15번, 18번 환자 말고요. 네. 확진자의 접촉자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특이사항처럼 신천지 신도라고 아니면 교육생이라고 이렇게 그 이상으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아직은 여기 말고는 없고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유수원 심영석입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 요양병원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 불명 그 폐렴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 그 여부가 지금 통보가 시로 좀 넘어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검사를 하도록 그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에 대해서 전수 그 PCR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특히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난 일요일 오후에 그 우리 시의 병원 협회장, 요양병원 협회장, 그리고 의사협회장, 또 각구 의사회 지회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양병원 협회장이 그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런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다 검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부터 그 요양병원에만 계셨던 분들이고 연로하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침에 의거해서 그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그 집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한 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네, 비알뉴스 정혜준 기자입니다. 그 어제 격리 해제를 받은 대전 1번 환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격리 해제를 받았는지 이제 구체적인 경위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18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천지 교육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가족들도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그거 파악된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자에 대한 그 치료는 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특별한 조치는 필요가 없었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예컨대 뭐 항바이러스제를 투입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또 젊은 사람 젊었고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격리 해제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임상 기준이 있고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임상 기준은 이제 발열이 없고 임상적으로 호전돼야 되는 그 임상 기준이 있고 검사 기준은 24시간 간격으로 2번에 걸쳐서 음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퇴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번 환자의 경우는 본인은 교육생 신분이지만 그건 인정했는데 그 부모님은 또 가족은 그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오후에 3시에 복지국장님이 다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게 좀 안정적으로 잠잠할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희도 매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의 경우는 2명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가격리 대상 중이었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 영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검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또 환자의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 진료소 또 그 검사 그에 이은 이제 치료 등 일련의 그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더 이상 더 상세한 내용은 또 간담회 자리라든가 또를 통해서 또 설명해드리겠고요.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브리핑 자료 오기 전에 어느 특정 매체에서 이 브리핑 자료가 일부 실려서 저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또 다른 항의성인 그런 다른 언론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왔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좀 어찌 보면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더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또 구하고 또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그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건 또 대변인실 통해서 뭐 가장 빠르게 또 정확한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